퍼포먼테와는 약간 인연이 애매합니다. 우라칸 퍼포먼테 탈 때도 비가 왔었는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이 멀리 로마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래도 우르스 퍼포먼테는 SUV니까 이 빗길도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헬멧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 우르스의 새로운 사운드가 잘 들리진 않는 게 아쉬워요, 오히려. 자, 우르스 퍼포먼테의 핵심은 경량화, 공격 확정의 성능, 그리고 파워트레인 튜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스펜션이에요. 기존의 고급차,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은 대부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우르스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우르스는 에어 서스펜션을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비싸고 출력이 높은 이 퍼포먼테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스틸로 된 코일오버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차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이 스틸로 된 서스펜션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무게, 현가 질량이 좋아질수록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 높아지잖아요. 에어 서스펜션은 승차감 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 서킷에서 자동차가 민첩하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르스 퍼포먼테도 승차감이 좋다고는 하는데 승차감보다는 확실히 이런 서킷 환경에 더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철 서스펜션을 사용을 했고, 이 한계 영역에서의 대응력,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이 람보르기니 설정해 놓은 값을 잘 유지시켜 주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보다는 빨리 달릴 것 같아요. Okay, I will let you check with the Corsa. 오케이. 와우. 자, 코르사 모드는 확실히 사운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체 감각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자, 우르스를 한국에서 서킷에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없었던 느낌들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쫀득하게 차체를 잡아줘요. 이거는 확실히 SUV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아닙니다. 그냥 덩치 크고 전구가 조금 높은 외건 타는 기분이에요. 결국 SUV는 롤과의 싸움이거든요. 오케이, sorry. 야, 연석 밟으니까 바로 넘어가네요. 자, 결국에는 이 롤과의 싸움인데 SUV는 진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습니다. 이 오뚜기는 아래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건데 자동차는 무조건 무게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퍼포먼테 같은 경우는 보닛과 루프 이쪽 위쪽 부분의 무게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르사 모드에서는 이 4륜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세팅이 되고요. 와, 너무나 평온합니다. 이렇게 서킷을 잘 달리는 SUV가 있었나 싶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카이엔 터보 GT를 타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르스는 한 단계를 넘어서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동안 람보르기니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모델과 비교되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슬로바키아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생산되고 조립되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탈리아 산타아가타 공장에서 이 차를 만들게 됐고, 자, 그래서 이 차를 조금 더 남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람보르기니 스타일로 여러 가지를 꾸며놨습니다. 서스펜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이 서스펜션은 오프로드에서도 더 빛을 발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프로드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높이고 장애물을 헤집고 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르스 퍼포먼테는 마치 이 비포장길을 랠리카처럼 신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 대신 코일 오버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차체는 낮아졌어요. 오프로드 모드는 사라졌지만 대신 랠리 모드가 생겼습니다. 자, 랠리 모드는 안전 장비를 없애주는 스타일인데 완전히 안전 장비를 끄는 게 아니라 토크 벡터링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끄러지는 노면을 더 극적으로 달릴 수 있게 스핀을 더 많이 유도해요. 바퀴에 스핀이 나도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 바퀴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체가 이렇게 꺾였을 때 계속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타이어도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아니라 그냥 이 서킷에서 타던 그 타이어 그대로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에서 접지를 찾아서 이 자세를 이렇게 리어를 꺾어주면서 달리고 있어요. 진짜 랠리카 같아요. 이 랠리 모드에서는 뒷바퀴에 일단 구동력을 훨씬 더 많이 보내주고 뒷바퀴에 좌우 컨트롤을 해주면서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심하게 꺾어도 받아주긴 하네요. 어차피 2억 넘는 자동차로 오프로드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진흙밭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또 달릴 수 있다. 이것 때문이라도 우루스 퍼포먼테 사야겠는데요. 자,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제가 정해져 있던 주행을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노면이 말라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달릴 일만 남았거든요. 아쉽게도 마지막 어택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킷을 달리면 우루스 뿐만 아니라 카이엔, 벤테이가 Q8 이런 차들과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확실한 람보르기니예요. 지금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요리조리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서킷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데도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킷이니까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는 것 같지 일반적인 도로였으면 꽤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도 움직임 하나는 엄청나게 민첩합니다. 4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특히나 이 토크 벡터링이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민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반응이 에어 서스펜션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 때 그리고 연석을 밟고 넘어설 때는 이 서스펜션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요. 자,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행을 한 번 더 시켜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기회가 안 된다면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 어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긴장됩니다. 갑자기 저희만 없던 예정으로 달리게 돼서 자, 이제 마른 노면에서 최고 속도로 달릴 텐데 아까와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자, 힘이 넘치고 이 666마력 업그레이드된 엔진 파워트레인 정말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변속기 쪽에는 큰 걸 손을 보진 않았는데 반응성 위주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덩치 크고 무거운 자동차가 서킷을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추가된 에어로 파츠 덕분입니다. 자, SVJ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리어 스포일러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탈출할 때도 이 리어 스포일러가 뒷바퀴를 굉장히 꾹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뒤가 털리질 않아요. 우와, 진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고성능 SUV 중에서도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무게는 40kg가량 줄였고 다운포스는 30%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 달릴 수밖에 없죠. 자, 서킷이 긴 편은 아닌데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 뒷바퀴 돌려줬을 때 예리하게 코너를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좋고요. 아크라포빅 사운드도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굳이 속도를 빠르게 높이지 않아도 배기음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 아크라포빅 머플러는 뭐 소리만 큰 게 아니라 티타늄으로 만들면서 무게까지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감량한 부분에서 배기 시스템의 감량이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는 언제나 자신과 싸우고 한계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SUV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우르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 우르스 퍼포먼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르스가 출시된 지도 꽤 됐는데 그동안 잠잠했단 말이에요. 우라칸이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같은 모델이 계속해서 스페셜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 동안도 우르스는 특별한 모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퍼포먼트, 우르스 S, 정말 이 우르스 안에서도 성격이 세분화된 모델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르스 퍼포먼트는 이 퍼포먼트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네요. 과연 이제 이 결과물을 본 이 같은 플랫폼을 쓰는 이 형제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자, 그리고 고성능 SUV를 만들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행보도 무척이나 궁금해지게 만드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우르스는 람보르기니의 핵심 모델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국내에서 제대로 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